60대 최 씨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식단을 조절하며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친구들과 식사할 때도 늘 나는 조미료나 인스턴트 음식은 안 먹어 하며 자연식을 고집하시던 분이죠. 특히 최 씨는 바다에서 나는 식품을 매우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은 매일 식탁에 오를 만큼 애정이 컸습니다. 아침엔 김에 밥을 싸서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김을 잘게 부어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간식처럼 김 한 봉지를 들고 다니며 드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은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고 계셨던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김을 바다의 채소라고 부르며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미네랄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많으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나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죠. 최 씨도 그런 정보를 보고 김을 챙겨 드셨던 거고요. 그런데 몇 달 전 이상하게 몸이 자주 붓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일이 잦아지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압도 예전보다 높아졌고 무엇보다 신장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 들고는 적잖이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최 씨는 평소 짜게 먹는 편도 아니었고 찌개나 국물 음식을 줄이기 위해 노력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해요. 의사와 상담하면서 최근 식습관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니 바로 김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최 씨가 매일 먹던 김은 일반 구운 김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조미김이었습니다. 향긋한 참기름 냄새와 살짝 짭조름한 맛이 좋아서 일부러 조미김을 대량으로 사다 놓고 즐겨 드셨던 거죠. 그런데 그 조미김 속에 들어있는 소금, 설탕, 기름, 방부제가 문제였던 겁니다. 조미김은 생각보다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우리가 밥에 싸서 한두 장 먹는 것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걸 매일 여러 장씩 반찬처럼 자주 먹는다면 몸속 나트륨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관인데 지나친 나트륨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신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죠. 최 씨는 김 외에도 반찬으로 간장에 절인 장아찌, 젓갈류, 간장 소스를 즐겨 드셨다고 해요. 이런 음식들 또한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김과 함께 먹으면 염분이 중복되면서 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김을 무조건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김을 어떤 형태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 최 씨는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그 후로는 조미김을 모두 끊고 직접 생김을 구워 먹거나 기름과 소금 없이 구운 김을 활용해 식단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을 간장에 찍지 않고 저염된장이나 들깨가루, 무염 두부 같은 건강한 식재료와 함께 곁들이는 방식으로 식사를 바꾸셨어요. 이런 변화는 한두 달 안에 바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붓는 증상도 줄어들고 혈압도 점점 안정되었으며 다음 검진 때는 신장 수치도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최 씨는 본인의 경험을 지인들과 나누며 김은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잘못 먹으면 약보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계세요. 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김은 바다에서 온 귀한 자연식품으로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맛도 좋아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다른 음식과의 조합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김은 신장 건강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과 궁합이 맞지 않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젓갈류입니다. 김에 밥 싸서 한 점, 그 위에 멸치젓이나 창란젓, 낙지젓을 얹어 먹으면 감칠맛도 나고 밥맛이 살아나죠.
하지만 이 조합은 염분의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짜지는 않지만 조미김이나 간이 된 김은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젓갈까지 곁들이면 그날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신장은 이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계속해서 무리를 해야 하고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조합을 자주 드시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간장 베이스의 양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을 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김밥을 만들 때 간장으로 간을 한 재료들을 넣곤 하시죠. 간장은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긴 하지만 그만큼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간장은 일반적으로 소금 농도가 매우 높고 조미료와 감미료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밥을 싸거나 밥을 비빌 때 간장을 쓰면 김과 간장의 짠맛이 더해져 전체적인 염도는 크게 올라가게 되는 셈이죠. 건강을 위해 김을 드시는 분이라면 간장보다는 들기름이나 참기름 혹은 무염된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공된 치즈나 햄 같은 가공 육류와의 조합입니다. 김치전이나 김말이 같은 음식에도 김이 들어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 중 가공육이 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햄이나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방부제인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여기에 김까지 함께 먹게 되면 염분 섭취량은 배가 되고 인산염 성분까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가공육을 피하라는 조언을 받게 되는데 건강하신 분들도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신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운 양념을 많이 한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고추장에 비빔밥이나 매운 오징어 볶음, 매운 닭발 같은 자극적인 음식과 김을 곁들이는 경우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대개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식용유가 많이 들어간 양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장뿐 아니라 위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김과 함께 먹게 되면 자극적인 맛이 배가 되고 그만큼 몸속에서 소화시키기 위한 에너지 소모도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장의 기능도 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나 단맛이 강한 음료와 김을 함께 섭취하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김이 고소한 맛을 주기 때문에 입가심이나 목 넘김을 위해 단 음료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음료들이 대개 설탕 함량이 높고 인공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신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밥이나 주먹밥 같은 간단한 식사 후 탄산이나 아이스커피를 함께 마시는 식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식사 패턴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을 정말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김에는 요오드와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이나 갑상선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좋은 성분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하답니다. 김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현미밥입니다. 흔히 흰쌀밥에 김을 싸서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미밥은 흰쌀보다 훨씬 더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를 천천히 올려주는 복합 탄수화물이라서 김과 함께 먹기에 아주 이상적인 식재료입니다. 김 자체에도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미밥이 더해지면 장 건강과 배변 활동을 도와줄 수 있고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특히 현미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김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낮아 김과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부는 중장년층 식단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두부조림을 하실 때도 김에 싸서 함께 먹으면 짜지 않게 즐길 수 있고, 특히 양념을 연하게 해서 나물처럼 만들면 포만감도 높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김 속 미네랄과 만나면 혈관 건강에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오이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거의 없어 김과 함께 먹었을 때 입안도 깔끔하고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조미김보다는 구운 김이나 생김을 얇게 썰어 오이와 함께 무침을 하시면 여름철에 입맛도 살리고 수분도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오이에는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몸의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김에 부족한 비타민C를 오이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궁합 좋은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김과 함께 달걀말이를 만들어 드시거나 반숙 달걀을 김에 싸서 드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루테인, 콜린, 비타민 D가 풍부하고 김과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을 돕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달걀을 드실 때는 기름에 튀기듯이 굽기보다는 살짝 지져내거나 삶아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깻잎이나 상추 같은 잎채소입니다. 김 자체는 칼슘이나 철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지만 식이섬유나 비타민 A, K 등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녹색 잎채소와 함께 먹으면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 위에 김과 깻잎을 얹고 그 위에 두부나 삶은 달걀을 살짝 올려 싸 먹으면 정말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최고의 한 끼가 됩니다. 깻잎의 베타카로틴, 클로로필 성분은 간 해독에도 도움을 주며 김의 요오드 성분과 결합되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나이가 들수록 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말씀드릴게요. 김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유사한 성분이 소량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순수한 김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고 조미김처럼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김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나트륨 함량이 낮은 생김이나 직접 만든 김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은 김을 단순히 반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식단의 일부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 대신 현미밥에 김을 싸서 먹거나 단백질이 많은 달걀, 콩류, 생선 등과 김을 함께 먹는 식사 습관을 들이면 혈관 건강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건강한 식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김을 잘만 활용하면 아주 훌륭한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곁들이는 간장, 조미료, 기름 등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도 김을 더 똑똑하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순히 맛있는 반찬을 넘어서 몸을 살리는 약처럼 활용하는 방법,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